자, 글씨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요 시작 들어갈게요. 시작 들어가서 시작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RGBM 뭐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일단 지우고 제가 먼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게요. 폰트 볼드도 지워주시고. 자, DIV라는 섹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녕이 지금 위아래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div, 그 다음에 자, 글씨 크기가 똑같나? 섹션 아태 제가 폰트 사이즈를 한 140 픽셀이라 할게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140 픽셀이라는 거는 요 글자 하나하나가 140 픽셀이라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 드래그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나오죠. 글자 크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140 픽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해봤어야 돼요. 무슨 테스트냐면,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40 픽셀을 주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div를 하나 더 썼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뭐 3rem을 줘볼게요. 3rem. 자, rem을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폰트 사이즈 140 픽셀일 때는 글씨가 컸어요, 안 컸어요? 컸죠? 컸는데 제가 이렇게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글씨가 줄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 컴퓨터는 코드를 위에서 아래로 읽어드립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밑에서 위로 읽어드리는 코드는 절대 없어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해요, 실행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도 폰트 사이즈 140 픽셀도 일단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적용이 됐다가 밑에 동일한 녀석이 이런 식으로 오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요 밑에 있는 3rem이라는 녀석의 손을 들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한 게 있을 때, 그러니까 동일한 녀석을 선택하시고 동일한 속성값이 있을 때 그 속성값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 가장 나중에 온 녀석의 손을 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3rem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1rem이 뭐냐면 16픽셀이에요. 16픽셀. 여러분들이 딱히 글씨 폰트 사이즈를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폰트 사이즈는 16픽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16픽셀. 그 다음에 거기에 3배한 결과, 즉 16픽셀에서 3배 곱하기 3한 건 뭐예요? 48픽셀이죠. 그죠? 그럼 48픽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픽셀을 써야 되고 언제 REM을 쓰는지는 뭐 그건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폰트 웨이트도 한번 줘볼게요. 폰트 웨이트라는 거는 자,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글씨의 무게. 그러면 볼드라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볼드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디자인 하신 분들이라면 볼드체, 즉 볼드체는 뭐냐면 글씨를 내가 굵게 만들겠다. 기존에 이제 글씨는 굵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존의 글씨를 굵게 만들겠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모든 속성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본값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노말이라고 할게요. 노말. 자, 노말이라고 하게 되면 글씨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뭘로 알 수 있는 거야? div가 가지고 있는 글씨의 기본값은, 즉 폰트 웨이트의 기본값은 폰트 웨이트의 기본값은 노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볼드라고 할게요. 볼드라고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레터 스페이싱이라는 게 있는데, 레터 스페이싱은 쉽게 말해서 자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간. 여러분들 자간, 행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자간은 글씨와 글씨 간의 이제 간격을 말하는 거고, 행간은 글씨와 글씨 그 위아래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터 스페이싱을 제가 한번 100픽셀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픽셀을 하니까 글씨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 거냐면, 실제로 이거는 모든 자간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건데, 제가 드래그 해볼게요. 이렇게 늘어나요. 요 보이죠? 안 한 다음에 요 공간이 100픽셀만큼 늘어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0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자간보다 내가 100픽셀만큼 늘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좁혀집니다.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좁혀져요. 그래서 레터 스페이싱은 뭐다? 얘는 자간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섹션 아트는 폰트 사이즈를 한 10REM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0REM이기 때문에 얘는 160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0픽셀. 그래서 기존의 글씨 크기에 10배를 주겠다가 바로 REM이에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컬러를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이제 레드로 표현하고 골드로 표현하고 그린, 그러니까 단색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쵸?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색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레드, 그린, 블루로는 사실 모든 거를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색상을 조합을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레드, 그린, 블루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RGBA라는 게 있습니다. RGBA. 이 RGBA라는 게 있는데 R은 뭐냐면 레드, 그 다음에 G는 그린, B는 블루, 그 다음에 A는 알파 값을 말하는 겁니다. 알파 값. 그래서 RGBA라는 게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25, 그 다음 25, 25, 1 이렇게 적을게요. 자, 25, 25, 1 이렇게 주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글씨가 사라진 게 아니라 글씨가 하얀색으로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색상 빛의 삼원색에 따라서 레드, 그린, 블루, 즉 빨간색, 빨강, 초록, 파랑을 제일 세게 주게 되면 어떤 색상이 나온다? 하얀색이 나온다.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뭐 아니면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한 번씩은 들어봤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빛의 삼원색에 따라서 이런 색을, 빛의 삼원색을 제일 세게 주게 되면 하얀색으로 나와요. 하얀색.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참고로 2호가 제일 센 거예요. 2호 이상은 없습니다. 자, 0을 줘볼게요.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 이게 뭐냐면 검정이에요. 검정. 제일 다운시키면 이제 검정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1 이걸 알파 값이라 했잖아요. 그쵸? 알파 값인데 1은 뭐냐면 불투명도를 말하는 거예요. 불투명도. 1이 불투명도.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0.5라 해볼게요. 0.5는 뭐다? 반투명이에요. 반투명. 그러면 0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완전 투명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0.1을 주게 되면 거의 투명해서 안 보이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지 못해도 돼요. 외울 수도 없고 색상의 조합은 여러분들이 외운다 해서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것만 아시면 돼요. 내가 레드를 R을 제일 세게 주면 뭐다? 빨간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린을 제일 세게 주게 되면 초록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블루를 제일 세게 주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RGB를 이런 식으로 조합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조합하면 이런 식으로 자주색이 나오는 거,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256을 쓴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아예 못 하신 거예요. 255 이상은 없어요. 255 이상은 없고 0부터 255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색의 조합을 거의 약 65,000개까지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65,000개를 다 외워야 되냐? 미련한 짓이에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자, 색상의 조합은 여기다가 구글에다가 컬러 피커라고 있는데 요거는 다양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컬러 피커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조합해가지고 요렇게 밑에 결과값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요런 색상을 쓰고 싶다, 그러면 요거 있잖아요. RGB 있죠? RGB 요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이거 복사해서 내가 원할 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당연히 투명도는 이제 1로 둬야지 제일 진하게 나오겠죠. 그 투명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자, 샵 FF, 그 다음에 FF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쓸까? FF 00 이렇게 쓰는데 0F로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가 FF 00 0F 0F로 할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FF로 할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RGBA랑 똑같은 거예요. RGBA랑 똑같은데 요 샵을 쓴 다음에 요 앞에 FF 주면 이거는 아까 레드, 앞에 레드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두 개, 세 번째랑 네 번째는 그린, 요거는 블루, 그 다음에 요거는 알파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16진수로 표현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컬러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냐? 아니에요. 이것도 굳이 뭐 외우지 마시고 자주 쓰이는 이제 조합들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16진수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자 나오죠? 헥스라 해가지고 요게 바로 16진수로 표현한 색상을 말하는 건데, 요거 그냥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거만 넣어줘야겠죠? 아, 샵이 두 개구나. 이렇게만 넣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이거 뭐 넣는다 해서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투명도는 빼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불투명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상을 부여할 수 있다. 참고로 컬러 피커 말고도 이제 색상을 조합하는 사이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원하는 색상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색상을 그러니까 RGBA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